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 김성입니다. 네, 코스피가 3개월 만에 종가 기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확실한 박스피 탈출 가능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어제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그리고 코스닥은 개인이 이끌었죠. 코스피 시장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도 7개나 집계가 됐습니다. 일본 증시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 조짐에 2% 가까이 빠지고 중국 증시도 혼조를 보였는데 이렇게 다른 아시아장 대비해서 강했던 우리 장이었습니다. 밤사이에 유럽 증시와 뉴욕 증시 모두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과 또 기업 실적들 주시하면서 작전 세워봐야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투자 작전입니다. 먼저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골디락스 경제입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 경제라고 평가되는 지금 상황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챙겨봅니다. 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자유로운 출입국 라는 제목의 호텔 신라 종목 리포트 함께 분석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성희의 고수익 포트 개선되고 있는 외국인 수급, 외국인은 어떤 섹터를 매수하는지 함께 분석해봅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든든한 투자 작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내외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고 투자 작전 함께 세워보는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브레인코리아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키워드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골디락스 경제라고 꼽아오셨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은 아주 이상적인 경제 상황을 말하는 골디락스 경제가 당분간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는 나아지는데 금리와 환율은 안정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급등하는 국채 금리의 시장이 흔들리고 또 인플레 우려가 컸는데 오히려 이제는 경제 회복에 좀 무게를 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 뉴욕 증시 이틀 동안 약세 이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자,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된다면 저희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제 글로벌 증시, 특히나 미국 증시나 유로존 증시나 경제 상황에 따른 그런 어떤 다소간의 좀 조정 양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코로나 재확산 움직임이라는 그런 다소간의 좀 우려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장 내 차익 실현 매물을 다소간 좀 출현시키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지금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전체적으로 골디락스 경제라는 평가가 상당 부분 유효하게 그리고 시장 내 투자 심리의 중심점으로 서서히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것 뭐니 해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내 평가가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다양한 경제 지표들의 어떤 그 움직임을 조합을 해본 결과 지금 현재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의 상황은 골디락스 경제임에 상당 부분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골디락스 경제 앞서서 김성환 앵커 말씀해 주셨다시피 너무 뜨거워서 과열 국면의 경제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너무 냉각되어서 침체되는 경제 상황도 아닌 부분. 사실상 상당 부분 우리가 흔히들 목욕탕물에서 사실상 상당 부분 우리에게 기분이 좋은 그런 온도를 제공해주는 물의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경제 환경의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해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실상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실질적으로 시장 내 지난 한 달 정도 작용을 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물가 상승의 부담 상당 부분 완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런 부분들, 이런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상황, 이 속에서 실질적으로 최근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를 보시게 되면요. 실업률은 하락을 하고 소비는 증가를 하고
주가 역시 상승을 하고 GDP 성장률 역시 상향 조정되어지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어떤 그 분위기, 그런 환경 형성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이 부분의 골디락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 여기서 그 전에 먼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골디락스라는 경제 상황이 과연 어떤 경제 순환 국면에서 나타나는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경기 순환의 현상은 다들 알고 계십니다. 사이클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회복기를 지나서 호황 국면을 맞이하게 되고, 호황 국면이 조금 지나가게 되면 다시금 경제 쇠퇴기, 후퇴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불황이 찾아오게 되고, 불황이 찾아오게 되면 다시금 서서히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을 맞이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경기 사이클이 네 가지 상황으로 단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골디락스가 대체적으로 실현되는 시기,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은 제한적이고 상황들이 다른 경제 지표들, 실업률의 어떤 그 실업률은 떨어지고 소비는 증가하고 주가 상승하고 GDP 상승하는 그런 출현 시기는 언제일까? 결국은 불황 시기에서 호황 국면으로 넘어가는 경기 회복 시기에 골디락스 경제 상황이 상당 부분 경험적으로 많이 출현을 했다라는 부분. 지금 현재의 상황,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와 유로존 증시가 지난밤 다소간 좀 조정 양상을 보이긴 했었습니다만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지난 월요일 그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수급, 펀더멘탈, 그리고 유동성,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는 부분. 수급은 외국인의 매수 기조가 이제 시작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서 지난 3주간 3조 원이 넘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나타났다라는 부분 분명히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펀더멘탈 수출 오늘 잠시 후에 이제 그 한국 그 수출 발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다가 1분기 기업 실적 발표 진행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업들의 실적 발표 상황에 따라서 실적 차별화 양상은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는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 개선의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다는 부분. 또 하나, 증시의 환경, 유동성 부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초저금리 상황 최소한 2023년까지 진행될 것이다. 그러면 이런 상황들 속에서 유동성과 실적 그리고 불황기에서 회복기를 지나 호황기로 넘어가는 회복기 국면에 나타나는 골디락스, 이 상황에서 통상 실적 장세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기업들의 실적과 펀더멘탈에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될 것이다. S&P 500 기준으로 1분기 실적 개선세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25%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서, 지난밤 미국 증시가 그다지 썩 훌륭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큰 그림 속에서의 그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부분. 이런 상황 속에서 산업별 경기 사이클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모멘텀이 크게 나타나고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사이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업종, 원자재, 반도체, IT, 해운, 슈퍼 사이클로의 진입 업종에 상당 부분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글로벌 경기 회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그 궁극적인 목표 지점은 소비다라는 부분. 소비를 일으키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고, 소비를 일으키기 위해서 고용 확대를 추구하고 있고,
GDP 성장률의 가장 중심점에 소비의 확대를 자리시키고 있다라는 경기 부양책의 어떤 그 목표물, 이 부분을 생각을 해두시면서, 그러면 선진국에서 먼저 실질적으로 소비의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 당장 잠시 후에 우리나라 이제 전반에 4월 1일에서 20일까지의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수출 증가 모멘텀을 기대해 보겠다. 그러면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소비 중심의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소비 중심의 경기 부양책의 중심점에 서 있는 내구 소비재 수출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게 바로 내구 소비재와 수출 두 가지를 동시에 쫓는 어떤 그 교집합을 마련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다. IT와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연관 업종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1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실적 개선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업종, 증권업종과 경기 소재, 자본재, IT가 되겠고요. 흑자 전환 모멘텀도 절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운송, 미디어와 디스플레이. 다만 실적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조금 좀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 업종군. 잠재적으로 관심은 갖지만 그래도 당장은 굳이 매수에 나설 필요는 없어 보이는 업종. 결국은 조선업종과 필수 소비재 업종이 아닐까.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두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의 전환 과정에서 이제 실적과 펀더멘털에 더 집중해야 한다라는 전략 전해주셨고요. 함께 관심 가져볼 업종도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대응 작전 어떻게 챙겨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일단 뭐 지난밤 미국 증시, 유로존 증시가 다소간 좀 하락 양상을 보여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조금 다소간 좀 실망 아닌 실망, 그리고 오늘 아침장 과연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조금 좀 고민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부분과 중장기적인 부분 좀 분명히 나누셔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은 단기적인 차원에서 일희일비 하시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차원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 놓으시면서 조금은 더 편하게 그리고 조금은 더 긴 호흡으로 지금 현재의 상황, 이제 경기 회복이 시작됐다. 물론 V회복, V반등은 좀 나타나긴 했지만 경기의 V반등 아직 진행 중에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두시면서 너무 낭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긍정적인 관점에서의 포트폴리오 유지해 나가시길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최근 시장 내 가장 큰 관심사는 세 가지입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외국인과 연기금의 수급 개선을 여전히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코로나 재확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시장 내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부분. 사실상 지난밤 미국 시장도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부분이 시장 내 가장 큰 발목을 잡았다라는 그런 평가 우세합니다. 일단 다우지수가 0.75% 하락을 했고요. S&P 500이 0.7%, 나스닥이 0.9%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었던 가장 큰 세 가지 좀 배경을 좀 찾아보게 되면요. 가장 큰 것, 코로나에 대한 재확산 우려감, 여기에 더 나아가서 백신 노이즈마저도 좀 우려감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내에 투자 심리는 고점 부담이 사실상 조금 좀 나타난 것이 사실이었죠. 고점 부담에 따른 차익 실현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 코로나 재확산, 어쨌든 여행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이 좀 지속되면서 실질적으로 지난밤 그동안 상당 부분 긍정적인 그림을 그려왔었던 항공주들, 그리고 리조트, 카지노, 그리고 그런 어떤 그 크루즈선들, 그런 기업들의 여행과 관련된 기업들의 하락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큰 그림에서는 백신 보급,
사실상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죠. 경제 회복, 결코 회복이 다시금 뭐 W자처럼 꺾이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진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 일단 아직까지는 시장 내 분명히 그런 믿음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서비스 소비의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여행의 활성화 그리고 백신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의 조기 재개 가능성 이런 부분들과 맞물리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 일단 지금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이러한 그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우려감들이 오히려 그동안 기회를 찾지 못했었던 매수 기회를 놓쳐왔었던 그런 투자자분들에게 오히려 매수의 기회를 다시금 열어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국채금리 하향 안정화가 계속 나타나고 있죠. 어느덧 1.7%를 넘어섰었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현재 지난밤에는 1.562%로 하향 안정 마감을 했다라는 부분. 여기에 더 나아가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리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시장에서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그리고 금리의 인상이 시장 내 유동성을 훼손시킬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나타났었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인플레이션과 금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산물로 인식을 하게 되면서 너무도 당연한 시장 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히려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경기가 긍정적인 회복 방향으로 잘 나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오히려 거꾸로 반증하고 있는 증거물로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채택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주실 필요는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안타까운 소식이긴 합니다만은 넷플릭스, 빅텍 기업들의 어떤 그 실적 개선세 시장에 상당 부분 기대를 했었죠. 장 마감하고 나서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나타났는데 구독자 증가 수가 실질적으로 조금 그 시장 전망치에 상당히 못 미치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는 620만 명의 신규 구독자의 증가. 하지만 실질적인 증가세 뚜껑을 열어봤더니 398만 명에 그쳤다라는 부분. 하지만 존슨앤존슨과 P&G 같이 실적 발표를 했죠.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 그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얀센, 잠정적인 백신 접종 중단, 더 나아가서는 FDA에서 백신의 생산 중단 명령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업 실적의 개선, 전망치를 상회하는 그런 소식 들려오면서 존슨앤존슨의 지난밤 주가 2%가 넘는 그런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부분 조금 좀 확인해 두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될 핵심 목표물이 무엇일까? 핵심 쟁점이 무엇일까? 결국은 고용 확대를 통한 소비의 회복이다라는 부분. 소비가 개선되어지느냐, 소비가 개선되어지지 못하느냐. 백신 우려감,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어떤 그 시장 내 노이즈. 결국 결과물은 소비가 회복되어지느냐, 못하느냐로 귀결이 되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고용 확대와 소비 회복,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항상 중심점에 놓고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데 경기 개선이 되어지는 그런 때 따른 어떤 그 수혜 업종, 친환경과 원자재, 내구 소비재, 수출형 내구 소비재의 관심,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수혜, 결국은 반도체와 5G, 전기 자동차. 소비 회복에 대한 그 경로를 상당 부분 소비가 회복되어지는 경로 단계를 좀 상당 부분 주목을 해 두셔야 되는데 결국은 유통과 서비스 소비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조금 더 자세히 정리를 해드리면요. 글로벌 경기 회복의 중심점, 소비가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면 소비가 자리함에 있어서 그 중간 경로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소비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냐. 가장 먼저 경기 민감 소재주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자리에 잡고 있는 것은 철강과 화학, 디지털 인프라 무시할 수 없죠. 반도체와 5G 통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실생활이 변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변하고 있습니다. 기후 환경 변화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관련주, 전기 자동차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이다. 앞서서 계속 강조해 드렸던 부분이죠. 수출형 내구 소비재에 대한 관심. 내구 소비재는 1년 이상 사용하는 소비자가 됩니다. 가전과 전기 자동차 다시 나옵니다. 가전과 전기 자동차. 그리고 마지막 그 경로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유통 경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소비자에게 제조, 공장에서 전달이 되지 않죠. 유통 경로, 물류라는 것이 분명히 뒤따르게 되는데 그 물류, 해상물류, 해운입니다. 물류, 육상물류도 자리를 잡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 어떤 구매 전달체로서 사용을 하게 되는 전자결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 큰 그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가 차익 실현 고점 부담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도 분명히 나스닥 미국 주가가 4주 연속 주간 기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조금 쉬어갈 때도 되긴 됐습니다. 이런 부분 그렇다라고 지금 상승 추세가 절대 멈춘 것은 아니다. 일단 차익 실현을 다시금 소화해 나가면서 추후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어떤 잠시 쉬어가는 자리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이런 쉬어가는 자리에서 나의 포트폴리오를 향후 시장 내에서 관심을 받고 시장에 중심적으로 서 있을 만한 업종군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기회를 가져 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그 기회를 가짐에 있어서는 소비 확대라는 부분을 절대 무시하셔서는 안 되고 소비 확대의 가장 측근에는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고용 확대가 나타나게 되고 소비 확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 중간 그 길목을 지켜야 되는 그런 투자에 대한 해안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경기 개선의 수혜주와 디지털 인프라 그리고 소비 회복에 따른 경로에서 가장 중요한 수출형 내구 소비재와 유통 서비스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해 보이는 그런 국면이다. 오늘 같은 경우 나의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그런 투자 기회로 삼으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밤사이에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알아봤고 또 현재 시장 고용 확대와 소비 회복에 초점을 맞추면서 관심 가져볼 섹터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들 저희가 하나씩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도 스튜디오에서 함께합니다. IR 분석의 신센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또 스튜디오에서 함께하시면서 현재 구간에서도 매수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소개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함께할 리포트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리포트입니다. 오늘 호텔신라 종목 리포트 들고 오셨고요. 자유로운 출입국 가능하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이 워딩만 봐도 벌써 기분이 좋아지는데 과연 우리가 자유로운 출입국이 언제쯤 가능해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서 호텔신라 어떤 측면에서 알아볼지 분석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네, 많은 분들이 여권을 서랍 안에 넣어놓고 언제쯤 이것을 꺼내볼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미 증시에서도 해외여행, 제한국가, 권고국가를 조금 늘리는 모습이었는데요. 호텔신라는 지난
주 목요일 제가 저녁 방송에서도 콕 집어서 좀 말씀을 드렸던,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앞으로 좀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진다면,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19 이후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당연히 우리는 일상으로 복귀를 할 것이고, 중간중간 이렇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올라가고 있고 백신 수급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결국엔 우리는 일상으로 복귀를 할 것이다 라는 곳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호텔 신라를 조금 유의 깊게 살펴보시면 어떨까 해서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유통업종 이번 주 월요일부터 좀 살펴보고 있고요. 호텔 신라는 호텔 사업뿐만 아니라 면세점 사업도 하고 있다라는 부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 4월 16일 발간된 리포트입니다. 호텔 신라는 면세점 사업을 하고 있고, 서울, 인천, 김포, 공항들이죠. 그리고 제주, 그리고 해외에서 면세 사업을 하고 있고요. 호텔 앤 레저 사업 부문 이어본다면 서울과 제주의 신라 호텔이 있고요. 그리고 전국 각지의 신라 스테이도 다니시면서 한 번씩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사업 영역을 두 부문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고요. 이제 오늘 리포트에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1분기, 올해 1분기 실적은 어떨 것인가, 그리고 올해 전체 실적은 어떨 것인가, 그리고 22년도 내년 실적은 어떨 것인가. 그러면서 호텔 신라는 목표 주가를 94,000원까지 제시를 해보겠다라는 이야기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1분기 실적은 어떨 것인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 11% 감소한 8,363억 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1분기부터 흑자 전환한다라는 이야기가 꼽혀져 있습니다. 한 2주 전만 해도 1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대해서는 아직 전망치가 수정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주 전 금요일부터 호텔 신라에 대한 리포트들이 수정이 되면서 1분기부터 당장 턴 어라운드가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원래는 고정비로 공항 임대료를 내고 있었는데 면세 사업 부문에 있어서 이제는 매출 연동비로 20년도 10월부터 바뀌었다.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 흑자, 비용 절감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 도매상, 따이공이라고 불리죠. 거기서 서로 경쟁되고 있던 마케팅 비용이 좀 줄어들고 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면세점의 흑자 전환됨으로 인해서 호텔 신라 자체가 1분기부터 턴 어라운드가 예상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세점의 흑자 전환이 이제 호텔 부문의 적자 부분을 조금 상쇄할 것이고, 그리고 중국향 화장품 그런 부분들도 소비가 회복되고 있어서 매 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올해 그리고 지금 당장의 1분기가 턴 어라운드의 시작이다, 시작의 분기, 그리고 시작의 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21년도 올해와 22년도 매출액, 영업이익에 대한 프리뷰가 나오고 있는데요. 21년도를 먼저 보면 매출액은 이제 20년도 대비 24% 증가한 3조 9,500억 원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자체도 20년도 적자에서 21년도 흑자 전환한다. 흑자는 626억 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1.5%로 올라와 준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인가? 22년도를 살펴봤을 때에는 매출액 5조 9,400억, 약 6조 원에 육박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약 50%, 21년도 대비 50%의 전년 대비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3,800억 원을 넘어가는 모습으로 무려 520%의 21년도 대비 22년도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6.5%를 전망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일상으로 복귀가 되고 그리고 자유로운 해외 출입국이 가능해진다라면 전제 속에 21년도 그리고 22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치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전망치는 당초 21년도 올해 연말부터 조금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에 나타난 추정치였는데 이 부분이 조금 늦어지는 22년도
초는 되어야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전제 속에서 이러한 전망치들이 수정되고 있다. 그 수정치가 반영된 결과 21년도는 흑자 전환, 22년도는 영업이익 520% 증가율을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21년도와 22년도 실적까지 좀 살펴보았고요. 제가 지금 호텔 신라를 말씀드리는 이유들을 조금 더 리포트를 참고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20년도 영업이익 적자 있었고요. 그러나 21년도부터 흑자. 하지만 이 흑자가 상반기 또는 3분기부터가 아니라 당장의 1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강력하게 전망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22년도 흑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요. 23년도에는 그보다 더한 영업이익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순이익 측면에서도 영업이익은 올해 1분기부터 흑자 전환이지만 순이익은 22년도부터 전환된다라는 이야기가 참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제가 말미에 기술적 분석을 해드릴 때에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그리고 모멘텀 세 번째 미래 먹거리 아니면 이 우상하고 있는 추세를 이끌어갈 먹거리 모멘텀은 무엇인가, 당장의 가시적 요소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본다면 이 부분까지도 한번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표 주가를 94,000원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행 재개에 대한 시점이 조금 의견이 분분하기는 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들쑥날쑥할 때도 있고요.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도 있는데 제가 지금 코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일 미 정부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해외여행에 대한 자제 또는 금지 권고 국가수를 당초 16%에서 80%로 크게 확대를 한 모습입니다. 아시아권역에서도 그렇고요. 인도에서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반영된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항공과 크루즈 섹터에서 미 증시에서도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강하게 나왔던 모습이라서 여행, 항공, 크루즈 섹터의 회복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리포트와 동일한 맥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 재개에 대한 시점, 자유로운 출입국에 대한 시점,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어느 누구도 코로나19 여행에 대한 예측을 하기가 당장에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 섹터에 대한 차익 실현이 조금 강하게 나와서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어떻게 반영이 될지 조금 개장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재개 시점의 모멘텀이 강력하게 확보될 때까지는 조금 완만한 우상향 추세가 유지가 되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백신 수급이 조금 원활해지고 면역력, 집단 면역 형성이 조금 강하게 형성이 된다면 그 이후에는 조금 더 강한 상승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호텔 신라 같은 단 한순간에 여행 재개가 일어나기보다는 국지적 그리고 국가별로 집단 면역력이 형성이 된다면 그리고 최근 미국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조금 아시아 혐오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아시아권역에서 먼저 조금 더 여행을 서로 하고 그 이후에 유럽이나 북미 지역으로의 여행 확대가 조금 점쳐지지 않을까라는 것을 전망해 볼 때에 최근 제주도의 여행객 수요가 코로나19 이전의 80%까지 올라와 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주 여행을 다녀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굴지의 호텔들 예약을 하려고 보면 이미 풀 부킹입니다. 언제까지는 예약이 만실입니다. 라는 안내를 받으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호텔 신라의 적자 부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적자, 호텔 레저 사업 부문의 적자가 530억 원 정도로 570억 원 정도까지 집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적자폭이 대부분 서울 호텔 신라에서 조금 발생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여행이 국지적으로 아시아권역 내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 여행의 특수는 제주도에서 호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조금 더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을 하는 포인트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재고 확보 능력이 조금 강한 신라 호텔이고요. 호텔 신라고요. 원가 경쟁력도 충분히 있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비용 부담 측면에 있어서는 고정비에서 이제는
매출 연동비로 바뀌어서 비용 부담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호텔,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 신라 쪽에서 많이 적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운영에 대한 효율을 높일 을 세웠다고 합니다. 일평균 객실료라고 하는 ADR을 조금 낮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객실 점유율 OCC를 높임으로 인해서 이제는 적자를 좀 감소시키고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한다면 호텔 신라의 매출 그리고 이익률 개선에 이러한 부분으로 나아가고 있구나라고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제가 말씀드렸던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신라의 약 3년치 차트를 좀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저점, 코로나19 팬데믹 구간이겠죠. 그리고 당장 최근의 저점을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그 두 좀 확대를 해놓고 라인과 라인, 원과 원을 라인으로 이렇게 추세를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추세선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를 판별할 수 있는 추세 라인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 라인과 맞닿아 있었던 때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여러 번 칠 수 있는 차트가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세가 유지되고 있구나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그러면 이 구간마다 한 번씩 매수를 할 수 있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을 다시 한번 평행한 라인을 한번 그어놓고 어디서 되돌림 자리가 나왔는가를 한번 보실 수 있는데요. 짧게 본다면 이러한 작은 네모 상자에서 되돌림이 조금 나왔다. 그러면 지금 현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 포인트가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한번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를 산정하기 위한 수익률 극대화 라인으로 저는 좀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 구간에서는 수익 실현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고요. 차트를 다시 길게 열어놓고 보면 이 구간이 될 텐데요. 적어도 그래서 저는 10만 원 권역까지는 완만한 상승세를 하고 자유로운 출입국 그리고 영업이익 매출액 개선에 따라서 모멘텀이 조금 더 확실하게 나타난다면 적어도 국내 여행 그리고 아시아권역에서 여행이 조금 확대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완만했던 이 상승 라인이 조금 급격하게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러한 포인트들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으로 본다 하더라도 전일장, 투신과 연기금, 보험 쪽에서 기관 중심의 수급이 조금 잡히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이유를 조금 더 보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었기 때문에 조금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함께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리포트의 이야기처럼 자유로운 출입국, 자유로운 여행이 조금 가능해지는 시기가 온다면 이제는 호텔 신라의 매출액과 이익 개선에 맞춰서 주가도 우상향 추세를 현재 구간에서는 맞추고 있지만 조금 급격한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오늘 리포트에서는 94,000원의 목표 주가 4월 16일 기준으로는 12% 정도의 상승률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적어도 10만 원까지는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서 함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리포트와 클립 영상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유통 섹터 그리고 호텔 신라 이런 부분들 함께 논의하시고 싶고 의견을 공유하고 싶다면 함께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호텔 신라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호텔 신라 종목 리포트 함께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후에 실적 증가세가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들 짚어드렸고요. 특히나 면세점이나 호텔 같은 이런 여행 업종들은 코로나19로 바로 직격탄을 맞은 분야인데 지금 2022년 초를 여행 재개 가능한 시점이라고 가정을 하고 분석한 리포트였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여행 재개 시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순차적인 여행 확대로 인해서 차츰 수익에 반영이 될 거다라는 점도 함께 짚어드렸고요. 또 호텔 신라의 면세점 흑자 전환도 포인트로 짚어봤습니다. 또 기술적 분석도 같이 해드렸죠. 지금 완만한 상승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추세적으로 저위험 구간이다라는 부분 짚어드렸으니까요. 자, 오늘의 체크 포인트도 같이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는요, 김성의 고수익 포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 저희 포트폴리오 채워보는 시간이죠. 오늘 이 시간도 역시나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포트 확인하기 전에 어떻게 운영되는지부터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죠. 네, 김성의 고수익 포트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주식 포트폴리오 도대체 어떻게 꾸려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내가 단기 투자형인지 장기 투자형인지 투자 성향부터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익으로 빠른 수익을 추구하는 단기 투자형이시라면 단기 포트 활용해 보시고요. 장기 투자로 높은 수익률 내고 싶은 분들이시라면 장기 포트 같이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고수익을 향한 이주연 전문위원의 작전,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해서 종목별로 저희와 함께 목표 수익률 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포트폴리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단기 포트입니다. 4월 5일 편입했던 보성파워텍 목표가 3,000원 달성하고 수익률 15% 달성했습니다. 4월 15일 LG전자 현재 6.17% 수익률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총 누적 수익률 21.18%입니다. 네, 이어서 장기 포트입니다. 4월 7일 편입했던 성창기업지주 지금 8.5% 수익률 내고 있고요. IS동서 4.3% 수익률로 장기 포트 누적 수익률은 12.87%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저희가 장단기 종목들 2종목씩 지금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종목이 있는데 그에 앞서서 어제 시장 점검부터 좀 해보도록 하죠. 어제 3,220선까지 올라왔는데 어제는 어떤 섹터가 좀 강세를 보였을까요? 네, 어저께 이제 그저께 이제 반도체 섹터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고, 이제 어제 아침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강하게 시세가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 좀 눌리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보면 반도체 관련주들 강하게 상승해놓고 굉장히 단봉으로 이렇게 좀 눌림이 잘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일은 조금 러시아 이 백신 관련돼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위탁 생산을 하는 뭐 그런 컨소시엄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이제 좀 잘 알려져 있던 그런 기업들 말고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뭐 컨소시엄 만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움직였던 뭐 휴온스 글로벌 같은 경우가 이슈가 있었죠. 자회사인 뭐 휴메딕스가 컨소시엄 이중으로 이제 이렇게 참여를 했다가 제외되면서 이제 급락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어저께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이 굉장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좀 수급이 골고루 퍼져서 전체적으로 이제 섹터별로 테마별로 이렇게 좀 강한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 가장 강했던 섹터, 거래 대금이 가장 컸던 섹터가 휴온스 글로벌 그리고 휴메딕스, 휴온스 이렇게 해서 지금 러시아 백신 컨소시엄 관련주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휴온스 글로벌 같은 경우 이제 단기 과열로 이렇게 그 단일가 거래가 될 것 같고, 그렇다면 휴메딕스가 대장으로 일단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고 굉장히 재밌는 그런 주가의 흐름이에요. 3일 전에 이제 갭 상승 출발했다가 하루 종일 밀어냈다. 그리고 상한가로 마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갭 하락 출발 이후에 완전히 죽여버리는 흐름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어저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보여줬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웬만한 그 평단이 이제 저점이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저점이라도 좀 털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에서, 그리고 저항권을 돌파하는 위치에서 이제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부분에서 저는 좀 굉장히 점수를 많이 주고 싶고요. 휴메딕스가 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래서 뭐 조정 구간에 또 노려볼 수도 있는 그런 종목들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대창이라든지 이구산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뭐 구리 관련주들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한 차례 쉬어주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 이것도 이제 그때 말씀드릴 때 이야기를 드렸는데, 매매 시그널에서 이제 이구산업 분석해드리면서 대창과 함께 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고, 구리 관련주들니까 이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크게 상승해서
꾸준하게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경기 회복된다 하면 당연히 원자재 가격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상승세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강 관련주들 그리고 이런 이제 구리 관련주들 소형주다 보니까 좀 시세가 강하게 나와줬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찾아보신다고 해도 좀 괜찮은 수익들이 이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해운주들도 나쁘지 않게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HMM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지금 경신을 할 그런 흐름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딱히 어떤 섹터가 움직였다기보다는 전일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존 테마들 사회적으로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시세를 많이 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육 관련주들도 지금 시세를 한 번씩 이제 더 내준 것 같고요. 그런 관점으로 이제 지난 시장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전일 미증시가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오늘은 어저께 또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들 말고 반도체 섹터들 보면 이제 눌림이 좀 나온 종목들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뭐 어제 눌림으로 끝났을지 아니면 오늘 하루 더 눌릴지는 모르겠지만 눌릴 때마다 분할 매수로 이렇게 접근을 해보신다면 제 생각엔 신고가 다시 경신하고 올라갈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제장 강했던 섹터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희가 단기 포트에 담아볼 종목들도 들고 왔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사실 지금 아침마다 이렇게 이제 포트에 종목을 편입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시장이 좋아서 뭐 이렇게 결과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미 증시가 조금 5일선을 이탈하면서 이제 추세가 단기적으로 꺾일 가능성이 좀 보이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부분도 좀 염두를 해두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 오늘 종목은 광명전기라는 좀 소형주예요. 시가총액이 한 1,100억 정도 되는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박스권 저항권 돌파하면서 이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2019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졌던 주가보다는 조금 올라 있죠. 조금 올라 있긴 한데 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뭐 크게 올랐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일단 여기서 월봉을 보거나 뭐 주봉을 보면 이제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흐름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광명전기가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뭐 수배 전반이라고 해가지고 전력을 갖다가 이렇게 배분을 해주는 뭐 그런 사업들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전력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 테마로 좀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매출이 이제 태양광과 ESS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주가 보시는 것처럼 정배열 초입 구간 벗어나면서 우상향 이렇게 진행라고 보시면 좋은데 단기적으로 이제 지금 이러한 박스권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 저항대를 돌파하게 되면 시세가 추가적으로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뭐 목표가 그렇게 크게 잡아놓은 건 아니고요. 딱 전고점 부근 정도, 전고점이 지금 2,990원인데 목표가는 한 3,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 이탈 없어지는 그러니까 상승 추세 깨지는 시점인 2,500원 정도 이탈하게 되면 추세 깨진다 생각을 하고 손절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략을 짜봤습니다. 이 종목이 오늘 뭐 시가부터 강하게 출발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흐름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조정이 나와서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도 항상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여기 이제 갭 구간이 살짝 있기 때문에 한 2,600원 이하로 오늘 시가부터 시초가부터 해서 2,600원 그리고 이 추세대 하단까지 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 좀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지금 크지 않은 상황인데 뭐 너무 큰 비중의 물량을 담으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매도하실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두시고요. 그리고 목표가에 반짝하고 아침에 반짝하고 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항상
매도가 분할해서 이렇게 매도 목표가에다가 항상 걸어두시고 그렇게 일을 보시거나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광명전기였습니다. 일단 단기 포트에 편입하는 종목이고요. 오늘 시초가부터 2,600원 선 분할 매수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목표가는 전고점 2월 18일이네요. 근처 3,000원까지 설정을 해드렸고요. 손절가 2,500원이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도 개장 후에 이 종목 한번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오늘도 투자 작전 잘 세워봤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20여 분가량 남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전 매매로 같이 또 들어가 봐야겠죠. 오늘 고수익 작전 타임 여기까지고요. 순간부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